충분히 예. 숙고할 수 있다. 저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예. 중요한 절차고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시는 요소는 그래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확실하게 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거냐라는 것이고요.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는 있다. 이게 탄핵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탄핵으로 이게 막아지는 거냐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후보가 없어져 버리는 일종의 이제 무투표 당선 비슷하게 있는 거고 투표지에 설령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도 무의미하다. 다 그냥 무효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국민의힘 김문수, 무소속 한덕수, 뭐 그밖에 다른 군소 후보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참정권 자체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대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서부학 교수님께서 이게 이 재판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투는 것도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모든 결정권은 마치 조희대 대법원에게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다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자체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싹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. 이 얘기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단계적으로 보면은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. 그렇죠.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했어요. 그렇습니다. 대법원이 이러저러한 헌법과 법률상의 절차는 다 무시하고 하는 거를 한번 경험했어요.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6월 3일이라는 시간을 넘겨야 돼요. 맞아요. 반대로 얘기하면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안 돼요.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5월 26일 전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. 왜냐? 아까 말씀드린 상고할 수 있는 기간 7일이 보장되니까 그렇죠. 5월 26일까지만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만 선고가 안 나오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5월 26일까지 선고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배치를 하면 일단 현재 지금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11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국회의원이 제가 이렇게 날짜를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구차한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5월 26일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. 근데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날짜를 따지게 만들었어요. 맞습니다. 국민들이 이 날짜 하루 이틀 가지고 밤잠 못 자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수단들을 다 강구하고 그 수단들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날 선고를 해야 한다.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그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사건이.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법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 배치가 돼야 돼요. 지금까지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고요.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응 방안이 다 무력화돼서 결국은 6월 3일 전에 사건이 상고심으로 올라간다.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법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 강구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. 저는 탄핵 사유는 있다고 분명하게 봅니다. 그건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그 절차와 과정들이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. 거기에 탄핵 사유는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. 내용적 구성도 다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를 가지고 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라고 원하겠습니까? 국민들도 원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미 이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이 자초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의 행사를 강탈할 수도 있다. 6월 3일 전에 이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 리스크가 생겼다면은 그 리스크를 제거해야죠. 그렇습니다.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능이고요. 자, 사실 대법원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워낙 여론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까지 다 탄핵시키겠다는 거야? 결국 대법원 무력화까지 하겠다는 거야?
보수지들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법원이 만들었죠. 그렇습니다. 본인들이 자초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그 다음에는 후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예컨대 뭐 선고가 얼마가 나오든 그것은 무용한 절차가 아니냐. 물론 이제 개인에게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전체 보는 상황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좀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그 피고인에게 소환장 그 특별 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당연히 우편 송달인데 이번에는 우편 송달을 거세하고 바로 그냥 특별 송달 조치를 해버렸어요.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고 다음날 기록 서울고법 보내고 서울고법에서 당일날 바로 재판부 배당하고 재판부 배당 받자마자 1시간 뒤에 송달 처리해버리 1시간 뒤 기일 잡아서 바로 그날 송달하고 송달하는데 매우 극히 이례적인 집행관 송달을 족탁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기환송심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의 이 졸속 재판과 의도를 가진 절차 진행에 같이 복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 7부도 똑같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아니라 뭐 거의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그러니까요. 있잖아요.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즉 이 의도라는 것은 6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졸속적으로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집행관 송달이라는 거는요,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우편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. 언제 다 이 방대한 사건들을 다 집행관들한테 송달을 맡깁니까? 그러니까요. 집행관이 몇 명이나 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우편 송달하고 우편 송달 해가지고 송달 안 되면은 정말 안 됐을 때 집행관들이 직접 집행관은 법원 공무원들이에요. 각 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원래 집행관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 집행할 때 투입되는 인원들이거든요. 송달하라고 있는 집행관들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.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? 그것도 남부지법에 있는 집행관과 인천지법에 있는 집행관 양쪽을 다 동원해요. 그래서 아니,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송달을 받으셨습니까?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이게 결정이 됐고 지금 휴일이고 내일까지죠. 내일까지는 휴일이고 그러면은 업무기일이 이제 7일부터 본격화되는 건데 7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특별 송달을 받게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집행관 송달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이건 평일이건 없어요. 낮이건 밤이건 그래서 집행관 송달을 한 거예요. 집행관 송달 낮이건 밤이건 없어요. 그럼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?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소위 대법원에 보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사건 진행 경과들이 이제 나오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직 송달 처리는 안 된 걸로 확인이 돼 있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집행관 송달이 아까 인천지법, 남부지법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남부지법은 국회의원회관, 그 다음에 인천지법은 자택, 그리고 심지어는 유세 현장. 그 막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다니는 경청 방문하고 있잖아요. 민심 경청. 오늘은 뭐 양평, 여주 이렇게 다니시는데 당선인들이 나오잖아요. 거기 집행관이 올 수 있어요?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집행관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또 지지자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매우 혹시 법원이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?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꾸 이제 연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사법부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애초에 원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절차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. 왜 이렇게 하죠? 이 선거 한복판에?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썼던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 제거론. 헌재가 윤석열을 날리면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린다.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.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주장이었고
그걸 지금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 예.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. 예, 그런